안녕하십니까. 가짜 의학이 아닌 근거중심 의학, 진짜 의학을 지향하는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 교수의 명순권TV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임상적 효과 없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죠. 홍삼, 비타민, 유산균, 칼슘 보충제, 굉장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이후 역학연구, 여기서 말하는 역학연구라는 건요, 점 보고 사주 보는 그런 역학이 아니고요, 질병역자인가요? 그걸 썼죠. 질병에 관한 학문인데, 한 개인 몇몇이 아니라 많은 집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그러한 연구 방법을 역학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의학, 보건학 이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구죠. 이러한 그 역학 연구들이 그동안 수백 편 이상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런 그 수백 편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이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 더 발생이 적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자주 먹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요 질병들의 발생을 낮추기 때문에 사망률이 감소하고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5-a-day 캠페인입니다. 하루에 5개란 뜻이죠. 건강을 위한다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400g 이상 먹고 하루에 5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과 채소를 5단위 5 servings 이렇게 먹자라는 운동이죠. 그 이유는 이 색깔이 다른 과일과 채소에는 각기 다른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비타민이나 항산화 영양물질, 각종 그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컬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5가지 색깔이라는 거는 빨간색, 녹색,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이런 과일과 채소를 5단위를 먹자는 건데요. 보통 한 단위는 그 맥주컵 200cc 정도 되는 컵에 반컵 정도가 바로 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위 같으면 2컵 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한 5-a-day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400g 이상을 권장하는데, 최근에 몇몇 연구들을 보면 500g 이상 과일과 채소를 먹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a-day 캠페인에서 권장하는 양보다는 오히려 좀 많은 편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다른 서양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주로 많이 먹는 그런 식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 양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색깔이 조금 단조로운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얀색이나 초록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색깔을 좀 더 다양화한다면 우리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그런 영양들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강에 좋은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다양하게 챙겨 먹는다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연 과일과 채소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구조가 똑같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혹은 일부 추출을 해서 합성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천연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각종 항산화 물질의 화학적 구조가 같다면 따로 우리가 합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똑같은 작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름에서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이 아닌 식품이라 부작용도 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알약이나 캡슐 등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친숙하게 건강기능식품을 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이란 용어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이제 functional food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비슷한 개념인 nutraceutical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nutra는 이제 nutrition, 음식에서 기인한 영양, 즉 식품에서 기인한 영양 성분이고 슈티컬은 이제 pharmaceutical에서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음식의 속성도 갖고 있으면서 약의 속성도 갖고 있다 해서 nutraceutical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나타나기 전에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회사에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오히려 그 효능이나 그런 것들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향도 있고 또 간혹 부작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목적으로 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허가제와 신고제를 시행하였고요.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위반 행위,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이 2019년이니까요.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정제, 태블릿, 알약이죠.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인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로부터 동물시험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해서 기능성 원료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저는 이 건강기능식품 개념과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되는 민간요법이나 지금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새로운 약물이나 특정 치료나 혹은 치료법, 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정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뭐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벌에 쏘이거나 혹은 다쳤을 때 된장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민간요법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체했을 때 손을 따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비타민C 먹으면 감기에도 안 걸린다. 홍삼 먹으면 피로도 덜하고 체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이제 한약을 먹으면 힘이 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커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질까? 그리고 비타민C 주사 맞으면 피로가 덜해지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답은 그거죠.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그 효능을 그리고 또한 부작용이나 특히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능이 있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너무 크면 그것은 약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겠죠. 이 연구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선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근거수준 피라미드에서 근거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 바로 시험관을 사용한 혹은 세포나 그 다음에 어떤 여러가지 분자물질 그런 것들을 이용한 실험실 연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실험실 연구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 윗단계는 쥐와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동물 연구를 합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제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임상시험입니다.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게는 가짜약이나 혹은 기존의 약 혹은 아무런 처치도 안 하고 한쪽에는 새로운 신약을 투여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차이나게 정말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임상시험은 한두 편만 갖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근거 수준은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한 주제에 대해서, 한 처치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다를 때는 바로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효능을 입증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근거 수준을 높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분석이라는 것은 개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고요. 근거 중심 의학, 근거 중심 진료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여러 가지 효능과 안전성을 제가 확인할 때는 바로 이러한 근거 수준 피라미드에 근거해서 특히 개별 임상시험 몇 개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종합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효과가 나오는지 그러한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